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다음에 노려야 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석 청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석 청구를 하려면 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질병이나 건강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흔히 말해 병보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는 아플 예정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자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구치소에서 음식을 많이 남겼다. 소화장애 초기 증세가 있다. 뭐 당연히 소화장애가 있겠지. 근데 뭐 이거가 이제 아프기 위한 수순인가? 이제 곧 그 열감기와 비슷한 그 해외 순방만 갔다 오시면 알았던 그 병들 있잖아요. 거기와 같은 증상이 드러나시겠죠. 모종의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뭐의 금단이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식생활이나 장복하던 어떤 것들을 못 드시게 됨으로 인해 갖고 생기는 어떤 신체상의 변화로 병보석을 요구할 만큼 어떤 그 심각한 의료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박근혜 변호인단 바꾼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바꿨어야지. 일단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문제가 변호사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박근혜 태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뢰인이 안 할래. 가서 검찰에 가가지고 무조건 다 부인할래. 이런 전략을 취한 건 저는 박근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결백하거든요. 내가 뭐 430억 처먹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변호사들이 아무리 어떤 조언을 해봐야 안 들어먹던 상황인데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됐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 중에 TV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사람 유영하거든요. 유영아? 그게 유영아가 원래 트위터 같은 데서 그냥 일베시컬했던 놈으로 유명한 놈이야 원래. 근데 그 유영아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들이 씹는 게 있다는 거야. 아, 박근혜를 뭔가 변호하기 위해서는 유영아급으로는 안 돼 하고 지들끼리 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보석을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변호사 바꾸는 거하고 보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는 게요. 네. 박근혜 그 주력 변호사 그룹들이 이 법조계에서는 변방들이에요. 그렇겠죠. 네, 법조계에서 완전 변방. 왜 그러냐면 박근혜를 따라다니면서 공천받아서 정치하려던 인간들이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이 박근혜를 수사하는데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거 보고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99% 이상의 법조인들은 박근혜가 구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변호사들만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에서도 정말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지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부하 정도의 역할이었지 실제로 피의자로 되어 있는 피의자를 자기들이 신문에서 그 피의자한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 역할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변호사를 조금 더 똘망똘망한 부장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법조계에서 그 재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명확하게 꿰고 있는 사람들,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다시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재판 절차 내에서 뭔가를 도모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도 싼 게 비지떡인 걸 깨달은 거지. 유영아 변호사한테만 5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 무료 변론 시켰다네. 진짜? 아니 왜 아낄 걸 아껴야지.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얘들이 열심히 할 의사가 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아니 근데 나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되게 무능한데 뭐 욕 받아 처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런 어찌 대놓고 뻔뻔한 소리를 막 해대고 말이야. 아니 얘네들 입장에서야 돈 보고 했겠어. 저거만 다시 풀어주면 나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뭔가의 믿음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말 그대로 열정페이를 다 불살른 건데. 뭐 무죄를 받는다고 한들 다시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말하자면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영웅 심리 같은 거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호받고 이러는 거에 대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력 쌓기 이런 게 저는 작용했다고 보는데 아니, 특히 김평호 같은 경우에는 신문 일면에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편을 안 들어준다 뭐 이게 부당하다라고 일면 광고까지 냈는데 이것마저도 사비로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평우는 이제 뭐 탄핵에 있어서의 박근혜 대리인단이었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변호인단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요. 아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제대로 된 변론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뭐 이 사람도
번부터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 이런 거죠. 여성으로서의 뭐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게 뭔 법리도 아니고 뭐 개쌈 싸먹는 소린가라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머리가 진짜 너무 나빠서 그러는가 하고 보면 그것도 아니라 박근혜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 지금 보면 누가 봐도 나름 궁지에 몰리는 사람이라면 있는 돈을 다 헐어다가도 세대로 그 변호사 인력을 좀 빵빵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금 대처를 못했고 변호사들도 그 대처를 자기들끼리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효용이 전혀 없는 상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정유라 같은 경우만 해도 그쪽에서 나름 꽤 괜찮은 변호사도 쓰고 뭐가 안 되니까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 근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스탠스로 가니까 변호인들이 아무리 유능해봐야 안 돼요. 깝깝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가장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대략 한번 떠올려봐요. 문재인. 이거는 문재인이 와도 안 돼. 아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태평양이나 김앤장? 화우나 김앤장은 안 할 것 같아. 애들은 너무 노골적이라.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 중대형 로펌에서 맡았어야지 이게 정상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대형 로펌에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야. 자기 치부를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유영아는 그래도 진실이 근접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한 거예요? 그렇지.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그 디테일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인단들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가십시오. 전에 그랬잖아요. 일관된 기조가 박근혜는 깽판치기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구속 쳐맞고 지금 구치소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전략은 아마 변호인단들이 박근혜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박근혜는 자기 양심에는 받은 적이 없다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변호사가 막 미칠라 그러잖아요. 나는 나대로 하고는 있는데 이 사실은 피의자가 꿈쩍도 안 한다. 내지는 이 사람이 도저히 범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생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막 이러면 막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화딱지를 내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 속을 모르겠는 거야, 변호사 입장에서도.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잘 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자라고 하는데 아니다고 이제 빡빡 우기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 뭐 이상하게 뭘 조금 파보면 이 사람에게서의 미심쩍은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 뭐 이런 거.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발을 잘못 담궜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자, 우리도 이제 박근혜로 부르지 맙시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피의자? 503번. 아, 503번. 아 503번. 거기서 그렇게 부른다며. 거기 진짜로 어떻게 부를까? 공식 네이밍이네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자, 503번. 불려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톤일지 모르겠어. 503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구치소에서 503번 배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503번 접견 변호사 접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503번. 예. 503번 버스를 타고 싶네 막. 그 503번 버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503번에게는 지금 수의를 입고 있잖아요. 왼쪽 가슴에 서울 나 503이라는 명찰이 붙고요. 오른쪽에는 1, 하, 22 이렇게 붙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 나 503은 서울구치소에 나는 공범이 있는 공범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의자 나 503번 수임 번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하 22는 1번 건물 상중 하층 중에 1층에 있는 하층 22호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야,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달려 있는 명찰을 보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공범이 있군. 그러니까 접촉을 차단해야 돼. 그거 참 체계적이네 나름.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교도관들이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도 얘 1번 건물 1층에 22호실인데 왜 딴 데로 가?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나저나 그 박근혜 머그샷 찍었을 텐데 그 번호표 들고 이렇게 찍는 그 수인 사진. 옆으로 한 방. 아, 그거 너무 보고 싶다 그거. 그 키도 딱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 자 옆에 딱 대고 그렇지.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공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그때 좀 웃기는 얘기가
그 날도 막 머리를 아침에 해가지고 거기 갔었잖아요. 올린 네. 머리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 뭐 구속이 안 될 줄 알았는 모양이지. 근데 구속 딱 떨어지고 그 구치소로 옮기는 데 있어서 40분 동안 실핀 뽑았다잖아. 40분이나 핀 뽑는데 그렇게 걸려? 아니, 정말 걸려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단순한 머리 하는데도 내가 집에 가서 실핀을 뽑아보니까 8개더라고. 그러니 올린 머리를 한번 하잖아요. 나 결혼식 때 뭐 머리 이렇게 잔뜩 실핀 꼽아봤는데 그거 빼는데 한 20분 걸려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도 4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나는 그 머그샷을 공개 못하는 게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분 가발설 네, 충분히 그거 일리 있어요.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확대시키면은 이제 동정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냅둬 그건 뭐 우리 어머니도 있든 없든. 우리 어머니도 머리카락 많이 없으셔가지고 고민하시고 그래요. 다 뭐 또래분들이 요즘에는 특히 현대에는 왜 이렇게 머리들이 많이 탈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네 사정이.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박근혜 변호인단 바꾼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바꿨어야지. 일단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문제가 변호사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박근혜 태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뢰인이 안 할래. 가서 검찰에 가가지고 무조건 다 부인할래. 이런 전략을 취한 건 저는 박근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결백하거든요. 내가 뭐 430억 처먹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변호사들이 아무리 어떤 조언을 해봐야 안 들어먹던 상황인데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됐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 중에 TV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사람 유영하거든요. 유영아? 그게 유영아가 원래 트위터 같은 데서 그냥 일베시컬했던 놈으로 유명한 놈이야 원래. 근데 그 유영아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들이 씹는 게 있다는 거야. 박근혜를 뭔가 변호하기 위해서는 유영아급으로는 안 돼 하고 지들끼리 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보석을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변호사 바꾸는 거하고 보석 어떻게 이렇게 환호받고 이러는 거에 대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력 쌓기 이런 게 저는 작용했다고 보는데 아니, 근데 특히 김평우 같은 경우에는 신문 일면에다가 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편을 안 들어준다, 뭐 이게 부당하다라고 일면 광고까지 냈는데 이것마저도 사비로 냈다는 거야. 이러냐. 그러니까 김평우는 이제 뭐 탄핵에 있어서의 박근혜 대리인단이었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변호인단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요. 아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제대로 된 변론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뭐 이 사람도 초반부터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 이런 거죠. 여성으로서의 뭐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게 뭔 법리도 아니고 뭐 개쌈 싸먹는 소린가라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머리가 진짜 너무 나빠서 그러는가 하고 보면 그것도 아니라 박근혜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는 게요. 네. 박근혜 그 주력 변호사 그룹들이 이 법조계에서는 변방들이에요. 그렇겠죠. 네, 법조계에서 완전 변방. 왜 그러냐면 박근혜를 따라다니면서 공천받아서 정치하려던 인간들이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이 박근혜를 수사하는데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거 보고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99% 이상의 법조인들은 박근혜가 구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변호사들만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에서도 정말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지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부하 정도의 역할이었지 실제로 피의자로 되어 있는 피의자를 자기들이 신문에서 그 피의자한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 역할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변호사를 조금 더 똘망똘망한 부장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법조계에서 그 재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명확하게 꿰고 있는 사람들,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다시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재판 절차 내에서 뭔가를 도모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도 싼 게 비지떡인 걸 깨달은 거지. 유영아 변호사한테만 5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 무료 변론 시켰다네. 진짜? 아니 그래. 왜 아낄 걸 아껴야지.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얘들이 열심히 할 의사가 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아니 근데 나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되게 무능한데 뭐 욕 받아 처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럼 어째 대놓고 뻔뻔한 소리를 막 해대고 말이야. 아니 얘네들 입장에서야 돈 보고 했겠어. 저거만 다시 풀어주면 나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뭔가의 믿음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말 그대로 열정페이를 다 불살른 건데. 아니, 뭐 무죄를 받는다고 한들 다시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말하자면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영웅 심리 같은 거 그러면서 사람들로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다음에 노려야 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석 청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석 청구를 하려면 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질병이나 건강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흔히 말해 병보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는 아플 예정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자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구치소에서 음식을 많이 남겼다. 소화 장애 초기 증세가 있다. 뭐 당연히 소화 장애가 있겠지. 근데 뭐 이거가 이제 아프기 위한 수순인가? 이제 곧 그 열감기와 비슷한 그 해외 순방만 갔다 오시면 알았던 그 병들 있잖아요. 거기와 같은 증상이 드러나시겠죠. 모종의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뭐의 금단이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식생활이나 장복하던 어떤 것들을 못 드시게 됨으로 인해 갖고 생기는 어떤 신체상의 변화로 병보석을 요구할 만큼 어떤 그 심각한 의료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